남자들이 첫 경험이 매매춘에 의해서 일어난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여성이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얘하고 얘하고가 동시에 병원에 가는 거예요. 와, 요즘에 성병 환자가 치솟고 있다고? 와, 발세네 이거. 원장님, 네. 왜 자꾸 오는 거예요? 왜 자꾸 오게 되네? 굉장히 매력 있는 한의병원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매력은 아니고. 아니, 원장님, 큰일입니다. 뭐해? 가까운 일본을 시작으로 성병이 지금 대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대요. 진짜. 정말. 저도 어. 지난주에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네. 처음 성경험의 평균 나이가 13.6세라 그러더라고. 진짜 저도 그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세상이 자유민주가 좋아도 네. 아 이건 아니겠다. 네. 이건 교육이 필요하다. 아, 너무 이런 성관계가 어떤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지 옛날 얘기를 하면 성병, 영어로 STD 여기에 대한 얘기를 싹 다 한번 까발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이제 성병 특집이네요. 아주 그냥 리얼하게 얘기를 할게요. 성기가 삽입이 됐을 때 옮을 수 있는 병과 그냥 스킨십으로 옮을 수 있는 병 이렇게 딱 나누면 쉽지. 아, 너무 야한가? 아니요. 왜? 일단은 그러면 이제 강도는 원래 약에서 강으로 가는 거니까. 시작을 가볍게 해야 되겠죠. 네네네. 네. 스킨십으로 옮을 수 있는 것부터. 네. 보통 이제 성병이 물란한 성생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딱 먼저 들긴 하거든요. 네. 꼭 성적인 접촉만으로 되는 거예요? 아닌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B형 간염, 성접촉으로 옮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간염이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옮을 수 있어요. 있어요? 네. 그거를 성병으로 는 이렇게 얘기 안 범주에 하죠. 넣진 않고. 그렇지.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걸 어떻게 분리할 수 있나요? 대개는 이제 교과서적인 분류예요. 네. 세균, 박테리아라고 그러죠. 바이러스, 기생충, 곰팡이 모든 그 미생물들은 다 성접촉을 통해서 옮을 수 있어요. 아, 대표적으로 이제 기생충 질환들이 밀접한 관계만 있어도 옮고요. 기생충이 이제 뭐가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이가 종류가 세 가지예요. 뭐 흔히 알고 있는 머릿니, 몸니, 사면발이. 사면발이는 저도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왜 알지? 아니, 저 얘 되게 대학생 때 알았어요. 대학생 때 유명한 병이에요. 아, 그래요? 요즘에는 이제 뭐 그렇지 않지만 남자들이 첫 경험이 흔히 말하는 매매춘에 의해서 일어난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아, 한 여성이 여러 남성을 상대하잖아요. 접촉을 통해서 매개가 되죠. 사면발이나 이 종류는 사이즈도 좀 크고 상대적으로 털과 털의 접촉으로만 옮아요. 굉장히 가렵죠. 간지러운 거 외에 예를 들어서 병을 일으키거나 이런 건 없어요? 2차적으로 그게 뭐 병을 또 악화시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사면발리에 감염될 정도면 지저분한 성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아, 그래서 다른 성병, 성기 삽입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성병과 동반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피부과에서 사면발리를 진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모든 그 성병은 기본 검사 다 해요. 단독으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그림 잘 나오네요. 이거 확대하면 꽃게랑 똑같이 생겼어요. 와, 엄청 꽉 움켜쥐게 생겼어요. 예, 음모에 딱 붙어갖고 안 움직여요. 조명을 밝게 하면 저 육안으로 보여요. 아, 그러면 본인도 잘하면 보겠네요? 이런 게 보여요. 그리고 휴지에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까만 게 깨알보다는 좀 작아요. 얘도 어딘가로 이렇게 타고 왔다가 사면발이는 거기만 살아요. 스킨 투 스킨이 털과 털이 닿아야 돼요. 그 시기에 생기는 이. 저것도 재밌는 일이 되게 많아요. 뭐 얘기해 주세요. 세월이 오래 지나서 얘기해도 되나? 그 친구가 있는데 여성이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한 남자는 아주 바람둥이에요. 이 친구는 그냥 양다리를 걸쳤을 뿐이고 한 남자는 되게 순진한 남자예요. 근데 이 셋이 다 아는 사이야. 이 친구가 아주 바람둥이라서 이제 사면발이를 옮긴 거죠. 이 친구는 또 이 친구한테 옮기는 거예요. 얘하고 얘하고가 동시에 병원에 가는 거예요. 아, 그게 몇 살 때 일이신가요? 대학교 1학년 때 얘기죠. 그러면 이제 몸니? 몸니가 옴이에요? 옴은 전혀 또 다른 병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옴은 뭐죠? 옴은 진드기류예요. 그보다 훨씬 사이즈가 작아요. 이거는 현미경으로 한 40배, 100배 정도 확대해 보여요. 육안으로는 안 보여요. 얘는 약간 좀 귀엽게 생긴 것 같은데. 사면발이보다는 좀 덜 흉측하죠. 옴이 제일 잘 생기는 데가 손가락 사이예요. 여기는 손으로도 옮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오랜 시간 접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손에만 옮는 병이 아니고 네. 특이한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데 손가락 사이, 겨드랑이, 남성의 고환 이런 데가 그런 데 잘 사는구나. 지가 좋아하는 자리인가 봐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벌레니까 알로 까겠죠? 당연히 알을 놓죠. 주로 옴은 밤에 움직여요. 피부 표필의 각질에다가 굴을 뚫고 살아요. 좀 깊이 각질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다 알을 놔야 그게 따뜻하게 부화가 돼서 또 번식을 할 거 아니에요. 벌레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얘기죠. 그러면 그러니까 낮에는 또 괜찮다가. 낮에는 또 지도 가만히 있어. 일 끝났으니까 휴식을 취하는 거지. 밤 되면 또 그 굴을 팔 때 얼마나 가렵겠어 한번 생각해봐요. 엄청나게 가려워요. 그러면 의사들이 항생제 줘요. 근데 걔네들이 죽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파고들고 더 번지는 거예요. 오래되는 거 만성화돼 버리는 거죠. 문제는 그 만성화되는 과정 중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옮긴다는 거죠. 법정 전염병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카운티가 다 치료를 해요. 특히 옴은
전염 되게 강해요. 예를 들면 낙하를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소독하지는 않거든요. 네네네. 옴이나 뭐 이런 걸 걸렸던 사람이 옷을 벗고 가서 볼일을 샤워를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난 또 거기다 또 옷을 놔야 돼. 그다음에 거기다 옷을 벗으면 내 옷에 붙어 있겠죠. 그럼 내가 입으면 나한테 오죠. 저 같은 경우는 대중탕 안 가잖아요. 골프도 라카룸 쓰는데? 갈 때 항상 비닐봉지를 갖고 가죠. 내 옷은 거기다 넣어서 가방에 넣어서 잠궈서 딱 넣어놓고. 그러면 이게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진단이 됐다 그러면 살충제를 바르는 거예요. 벌레 죽이는 약은 다 똑같아요. 린데안이라는 약도 있고 프로타미탐이라는 약도 있고 사면발이는 좀 다른데 옴 기준으로 얘기하면 옴은 얼굴에는 안 생겨요. 오, 신기하다, 그것도. 신기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 피지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 피지가 세균도 쫓고 벌레를 쫓아요. 그래서 피지가 있는 요 자리는 안 생겨요. 여기서부터 발끝까지. 그 해당 부위만 바르는 게 아니고 온몸에 특히 뭐 손가락 사이, 발가락 사이 그 시기 뭐 다 발라야 돼요? 싹 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독성이 있으니까 비누질해서 씻어내고 아, 그러면은 2번이나 3번 정도 그 과정을 거치면 거의 다 박멸. 이제 박멸이 되죠. 그게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잤던 모든 사람들, 같은 주거 공간을 이용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잠복기가 되게 길어요. 이제 나만 치료하고 2달 뒤에 다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기생충성 성병에 대한 좀 찌라시를 수집을 해봤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찌라시 먹는 거. 공중 화장실이라던가 공원이나 잔디밭 같은 야외에서 성관계를 하면 옮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참 변태스러운 관계도 되게 많은데 아니 공중 화장실 하다 보면 이제 변기에 앉을 수 있고 지저분한 사람들이 앉았으면 옮죠. 공중 화장실에 남녀가 분리되는데 어떻게 거기서 하지? 생각보다 많아요. 야외에 사는 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위험한 게 쯔쯔가무시라고 그게 물리면 온몸에 열이 나고 발진 생기면서 치사율이 꽤 높은 또 다른 진드기들이 옮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깔끔한 장소에서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DVD방, 특히 노래방도 많대요. 이런 데서 이제 몰래 하다가 네. 숙박시설 기준으로 위생관리는 하지 않잖아요. 옷을 입고 엉덩이를 붙이고 노래 부르는 곳으로 관리가 되다 보면 옮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비닐봉지를 갖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속눈썹에 사면발니가 발견되면은 성적 학대를 의심해봐야 된다. 네, 해봐야 돼. 사면발니는 머리에 있으면 못 산다고 들었거든요. 눈썹에는 살아요. 이 눈썹은 짧고 매끄러운데. 눈썹하고 그 회음부에 있는 음모하고가 성격이 비슷한지 아, 진짜요? 저런 일이 이제 있으면 안 되겠죠. 이 사면발니가 주로 이제 음모나 겨드랑이 털에 걔네는 이제 거기만 산다고 했으니까 네. 왁싱하면 좀 좋나요? 못 자라죠. 그러면은- 서식지가 없어지는 거죠. 왁싱하면은 성병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사면발이 예방에 도움이 되죠. 그럼 다른 성병은요? 상관없어요? 상관 전혀 없죠. 아, 전혀 없고. 네. 옴이라든지 이런 거는 털하고 전혀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찌라시 중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에 양변기로도 옮는다. 맞나요? 천이 아니면 거의 안 옮아요. 좌변기에서 헤르페스는 옮을 수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엉덩이라든지 성기 부위에 단순 포진이 생겼는데 닿았다. 30분 이내 앉으면 옮는다. 야, 이거는 좀 이제 위생을 깔끔히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제가 만일에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다면 매번 이럴 때마다 또 출마하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모든 공중 화장실은 오리엔탈 스타일에 전하고 싶어요. 쪼그리 않는. 쪼그리고 받는. 급하면 두루마리 휴지를 쭉 펴죠. 쭉 빼서 요렇게 돌려가지고. 요렇게 깔고 조심스럽게 앉아서 네. 볼일을 보고 나오죠. 가끔 여자 화장실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본인이 앉았던 거 좀 치우고 가는 걸로. 샤워기 호스를 이용해서 세척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샤워기로 샤워를 하다가 옮는다. 어쨌든 이제 체내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뭔가가 묻어있다가 묻어있고 뭐 좋지 않겠죠. 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게 에이즈를 옮는 경로로는 뭐 거의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헤르페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옮을 개연성은 좀 남아있죠. 아, 헤르페스는 상당히 전염력이 높군요. 헤르페스. 헤르페스는 어떤 병인가요? 헤르페스는 삽입하는 걸로도 옮고요. 그냥 접촉으로도 옮아요. 우리 피부는 피부와 점막으로 나뉘어요. 각질이 있으면 피부예요. 각질이 없으면 점막이에요.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곰팡이든 점막으로 잘 들어가요. 그래서 성기 삽입이 돼서 옮는 병이라고 얘기한 거는 점막을 통해서 옮는 병들이에요. 근데 헤르페스는 점막으로도 옮고 피부로도 옮아요. 아, 이게 지금 경계부에 이제 다 옮았잖아요. 헤르페스 입술에 제일 많이 생기는 그런 형태. 네. 그래서 이게 성기 삽입이 일어나면서 생기는 경우에는 성기부에 생기겠죠. 혀에 생기는 건 처음 보네. 구강성교, 오랄섹스라고 그러잖아요. 네. 구강성교를 통해서는 당연히 저렇게 옮을 수 아. 있죠. 이건 이제 회음부겠죠. 네, 초기에는 처음 나타날 때 물집으로 형태로 나타나요. 저게 터지면서 이제 2차적인 세균 감염이 생길 수 있고 궤양이 생길 수도 있죠. 헤르페스가 1형이 있고 2형이 있대요. 네,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예요. DNA 바이러스는 변형이 거의 안 일어나요. 타입 1, 타입 2로 딱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입가에 생긴 헤르페스하고 성기부에 생긴 헤르페스가 자세히 분석을 해봤더니 타입이 좀 다르더라. 근데 지금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치료약 똑같고 먹는 약, 바르는 약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무의미하다. 의미가 전혀 없어요, 이제는. 저 어렸을 때 조금만 피곤하면은 여기 생기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헤르페스였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100% 헤르페스죠. 100% 헤르페스.
지금 잘 안 생기잖아요. 안 생겨요. 네, 몸이 건강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입가에 전염되는 경로는 다 할머니가 이유식할 때 다 옮겨줍니다. 아, 이게 뭐냐면 우리 시대 때는 유아용 숟가락이라는 게 없어요. 애를 먹일 때 온도를 맞춰야 되잖아요. 어디다가 맞춰요. 자기 혓바닥에 딱 올려보면 감각이 제일 정확해. 그러면 그거 싹 돌려서 누구 입에 넣어줘요? 애기 입에다가. 애기 입에 넣잖아.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이제 처음 이렇게 들어갔어. 들어가면 죽느냐? 사멸되지 않아요. 내 면역이 강하면 이 바이러스가 숨어요. 어디로 숨냐 그러면 여기 숨어 있지 않고 쭉 돌아가가지고 척추 옆에 신경절이 이렇게 탁탁탁 있어요. 네. 거기로 들어가서 신경절에서 잠복하는 거예요. 언제 나갈 기회가 있나 이러고 토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나이 때는 전 국민의 95%가 항체가 있어요. 다 감염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병으로 헤르페스 생기는 경우가 드물어요. 아, 타입 1, 타입 2가 그게 교차 면역력이 있어요. 타입 1 헤르페스가 우리 할머니한테 우리 엄마한테 이미 다 받았어. 그래갖고 성적으로 타입 2가 들어와도 타입 1이 다 잡아요. 어릴 때 이미 다 걸렸어 여기에. 아 그러면은 이렇게 그런 잘 거죠. 옮긴 하지만 요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요 밑에 세대들은 깨끗하게 자랐어. 아 그럼 얘네는 또 약간 성적으로 다르구나.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성이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다가 그 헤르페스가 있는 상태에서 아기가 나오면 헤르페스가 눈으로 들어가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실명하죠. 아 진짜요? 요즘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감염병쌤이 알아서 다 봐. 그래서 검사 다 해서 헤르페스가 있으면 제왕적인 수술을 하죠. 아 그러면 혹시 성관계를 하고 나서 청결제로 씻어내는 건 좋나요? 필요 없죠. 아 필요 없어요? 그래도 씻는 게 더 좋지는 않아요? 않아요. 어. 왜냐면 정상적인 건강한 남성의 정액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좀 속된 표현이긴 한데 해집어 파지 말라는 거야. 비누질은 내가 닿는 데까지만 하는 거예요.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이가 있으니까 이거를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거 모르는 어린 친구들 되게 많더라고요. 가르쳐줘. 그러니까 교육은 국영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게 교육이에요. 맞아 맞아. 네.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지 평상시에 관리법이랄까 뭐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시죠. 사랑을 하지 마라. 처녀성을 지켜라. 네. 뭐 꼴통 같은 보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알고 하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난교를 하는 거는 병을 일으키죠. 맞아 맞아. 이거 네. 진짜 너무 그래서 중요한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이걸 보수적이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13.6세는 정말 이건 안 된다. 그래. 우리나라 교육에 큰 문제가 있다. 맞아요. 예, 제발 남자는 특히 여자들도 똑같이 볼일 보러 가기 전에 손 닦고 들어가자. 아 이거 남녀 불문이네요. 왜냐면 여자분들도 큰일 보고 나면 손이 닿아야 해결되잖아요. 손이 닿을 일은 없는데. 정확하게 거기 휴지만 닦고 나올 수도 있지만 스칠 수도 있고 이제 아니에요. 정확하게 휴지만 닿죠. 어떻게 손이 닿아요? 예, 어찌됐든 나올 때는 안 씻어도 된다. 원장님 가끔 손이 닿으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다 보면 그런가 봐요. 이제 빼박입니다. 네. 직접적인 성관계로 옮을 수 있는 그런 성병들 이야기를 할 텐데 발 뺄 수 없는 부분을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앞에 거는 조금 이렇게 핑계거리는 있죠. 그쵸 그쵸. 네, 제가 논문 썼던 게 있어요. 논문이요. 어떤 고운 할머니가 한 분 오셨어요. 근데 몇 억이 나온 거예요. 할머니가? 몇 억이 나왔어요. 뭐 젊었을 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면 할아버지가 또 어떻게? 네. 뭐 이런 생각을 하죠. 네. 근데 우리가 매독은 히스토리 테이킹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감염 경로를 찾아서 다 차단을 해줘야 되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바깥분 아닌 다른 남성과 사랑을 한 적이 있냐. 할머니는 펄쩍 뛰죠. 절대 없다. 나중에는 제가 혼났어요. 사람이 말을 하면 믿어야지. 이 나이에 내가 너한테 숨기고 거짓말할 게 뭐가 있냐고. 그러면 할아버지겠지 뭐. 할아버지를 불렀더니 평생은 자기는 모태 신앙을 갖고 있고 장로교. 그럼 장로래요. 할아버지도 할머니밖에 없었다는 예, 자기도 얘기예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네.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없는 병이거든, 매독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음 주에 얘기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성병 특집 2탄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 줄 평을 하신다면?